운영위원장이시며 학술단체별 상임공동대표이신 한상권 교수님께서 역사정의 실천연대 앞으로 활동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활동 계획을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일날입니다. 그런 생일날을 맞춰갖고 저희가 역사정의 실천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운영에서 논의를 거쳐서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은 이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 헌법만 한 30분만 읽어봐도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헌법에 다 정의되어 있고, 사실 헌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최고의 도덕 규범이며 또 우리 정치 생활을 규정하는 가치 규범입니다. 이 헌법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왜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헌법을 좀 제대로 알고 그런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대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얼만큼 반헌법적이고 얼만큼 헌법 이념에서 이탈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 홍보책자 이런 걸 발간을 통해 갖고 헌법 이념, 우리 사회가 공동체 합의한 가치 규범을 전 국민한테 알려갖고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그런 작업을 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교과서 개정 작업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 교과서라는 것은 100년대계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정 절차를 보면은 그야말로 밀실에서 담합해서 교과서가 개정되고 또 특정 인의 의견이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되는 이런 것이 좀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정 절차를 좀 법적으로 확립해갖고 최소한 교과서를 개정하려면은 일정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법에 따라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와 입법화하고 그러한 것을 입법화를 찬성하는 의원들, 정치인들을 저희가 내년 총선 대선에 추대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정 절차를 입법화하는 청원운동을 할까 합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가 사실 저희 교과서 보면 철저하게 국가주의 입장에 쓰여 있습니다. 국가주의 입장에 있어갖고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평등, 자유 이런 얘기는 삭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민주화운동의 그 여러 가지 경험 그런 거를 삭제하는 최근 집필지침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2012년이 내년이 6월 항쟁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4반세기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폭력, 억압에 맞서서 개인이 민중이 저항했고 개인이 거기에서 자기 인권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6월 항쟁 4반세기를 맞이해서 민주화운동 승리의 경험을 학술 토론회를 여러 학술단체와 함께 개최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은 6월 항쟁 4반세기도 되지만 10월 유신 또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72년에 10월 유신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10월 유신에 의해서 얼만큼 개인의 인권이 유린됐고 민주헌정 질서가 파괴됐는지 그걸 명확히 밝히면서 왜 민주주의가 소중하고 왜 우리가 독재의 정치를 청산해야 되는지 하는 걸 명확하게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박정희 유신 독재와 10월 유신 그 문제를 갖고 학술 토론을 갖고 학자들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독재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6월 항쟁 토론회와 같이 함으로써 정확하게 우리 역사에서 규정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 역사 교과서 외국의 최종 책임자는 역시 교육부 장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은 당연히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교과부 장관이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중립성 의무 이거를 위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교과서를 통해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좀 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한국현대사학회가 창립된 거는 올해 5월 20일입니다. 올해 5월 20일인데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게 7월 4일입니다. 현대사학회가 교과부에. 그럼 2달도 안 된 사이에 건의해갖고 그것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사학회는 단체가 순수한 학술적인 학문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창설됐다기보다는 이 교과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수주를 받아서 주문 생산해서 결성된 단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달 사이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현대사학회가 학술지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학술적 토론한 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는 이런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그걸 마치 학회 의견을 수용해서 교과서를 개정한 것처럼 한 것은 이것은 상당히 가치 중립성, 교육의 중립성이 위배되는 거죠. 저희 한국의 역사학단체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약 200개 정도 되고 또 많은 단체들은 한 50년 내지는 그런 긴 역사를 갖고 있는 20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를 무시하고 한국현대사학회가 2달도 채 안 된 그런 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고 그걸 학계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부에 수정의견서를 2번 냅니다. 한 번 7월 4일 날 내고 7월 4일 날 내고 또 한 번은 7월 26일 날 냅니다. 그 2가지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현재 교과서 바뀌는 겁니다. 7월 4일 날 낸 내용의 핵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써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헌법에 맞다 하는 게 지금 교과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정문에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교과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헌법정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영어로 그 법제처에서 번역한 거는 free and democratic 이렇게 있습니다. and가 붙었습니다. 즉 다른 말하면 자유적 민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법제처에 공식 번역된 것도 자유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가운데 점이 들어가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와 맞다 이렇게 궤변을 넣어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데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 앞에 민주가 자유가 민주를 수식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의견을 받아들여갖고 자유민주주의 논쟁을 한참 버리고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집필지침이 나왔죠. 그 이전에는 이제 구체적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왔을 때 이제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거 갖고 논쟁을 벌였고 11월 8일 날 집필지침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는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자체를 아주 부정하는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갖고 4.5 혁명단체라든지 광주 4.3 이런 모든 민주질서 우리 국민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질서를 없애는 그걸 교과서에서 지우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은 교육의 헌법에서 의미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50여 년 동안 쌓았던 소중한 민주적 가치를 교육부가 그걸 없앴다는 것에서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되는 방송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공적인 가치를 실현할 그런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친일 독재자, 친일파 백선엽과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방송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공영방송의 존립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탄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친일파를 기념하는 각종 조형물과 기념사업회들이 부쩍 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2, 3년 사이에 아주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좀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간도 특설대에 창립하고 해산할 때까지 마지막 활동했던 김백일 장군의 기념 그 동상을 거제도에 세운다든지, 최근 경마장 앞에 또 김동화 만주군 대위죠. 그 사람을 기념하는 흉상을 건립한다든지 부터 시작해갖고 도저히 눈에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것이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공적인 기금을 들여갖고 혈세를 들여서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단체들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런 친일 독재자를 기념사업하는 것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친일파 독재자들을 기념하는 동상,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거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발생한 것처럼 국립묘지에 친일파 독재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매장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정신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해갖고 친일 독재자들이 신성한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걸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오늘이 11월 14일 박정희 생일이고, 그래서 구미에서 아마 박정희 동상이 제막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을 생일에 맞춰서 내일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준공검사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지연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상을 건립해갖고 그걸 갖다가 계속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정책화하려는 건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의 자유, 정의 실천의 역사, 민주화의 역사, 그런 역사관을 우리 힘으로 건립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국민들한테 계속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친일 독재 참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 표시를 하고, 이에 맞서갖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 이걸 건립하는 시민 역사관을 건립해갖고 우리의 역사를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6가지 정도가 저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친일 독재 미화를 앞으로 들어주십시오. 예, 확실하게 저희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주호와 김인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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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이주호와 김인규는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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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